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평생 건강 지침서 노후 3박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귀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파스 하나로도 통증이 반 이상 줄어드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픈 순간, 무릎이 뻣뻣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순간, 허리가 결려서 밤에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 손주를 안아주기도 힘든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습관처럼 파스를 붙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파스를 제대로 붙이고 계신 걸까요? 만약 제가 10명 중 8명이 파스를 잘못 붙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위치에만 붙여도 10년 묵은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마 평생 해 오시던 파스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구독자님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김정자라고 합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활동적이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해 몇 걸음 걷기도 힘들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오래 안아주지 못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병원도 다녀봤고 약도 먹어봤지만 차도가 없으니 나이 탓이겠지 하고 포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묻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걸까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통증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이 무너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져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통증은 단순히 아픈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전체, 나아가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약이나 파스에만 의존하시거나 혹은 이 나이에 무슨 치료냐 하고 스스로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통증 관리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가장 효과를 본 방법,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통증 관리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놓았던 살아있는 경험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통증을 단순히 뼈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다 닳았다고 생각하고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나 협착증일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혈관,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5세 김영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수년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큰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사실은 무릎 근육이 굳어져서 관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 몇 가지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상태가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숙명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통증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순 없어도 확실히 줄이고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파스라고 부르는 간단한 치료 도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아픈 곳에만 붙이시죠.
하지만 파스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파스를 올바르게 붙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지금껏 10년, 20년간 하시던 방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번엔 서울에 사시는 78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허리를 붙잡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병원도 여러 번 가봤고 약도 꾸준히 먹었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파스를 허리 중앙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붙이지만 시원한 것도 잠깐이고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아파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김 어르신의 말씀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파스를 허리 한가운데 척추가 있는 부분에 붙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스의 약효 성분이 스며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멘트 바닥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은 젖어 보이지만 속까지 스며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허리 통증에는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제가 김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척추 양옆,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근육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척추기립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고 뭉치면 허리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통증의 핵심 원인이 되는 부위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길게 붙이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한 군데 더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 아래쪽 엉덩이와 허리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이곳에는 요청관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허리가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일 때는 척추 양옆 근육과 함께 이 요청관절 주변까지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 방법대로 파스를 붙이시고 단 일주일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아침마다 허리가 찌릿해서 꼼짝을 못했는데 요즘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새벽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제게도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파스를 허리 한가운데만 붙여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의 열쇠는 척추뼈가 아니라 척추를 지탱하는 양옆 근육과 아래쪽 관절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붙이는 위치를 바꿔주시면 수년간 괴롭히던 통증도 훨씬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쿨파스와 옴파스입니다. 쿨파스는 말 그대로 시원한 느낌을 주며 갑자기 삐끗하거나 멍이 들었을 때, 즉 급성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옴파스는 따뜻한 성분으로 오래된 통증이나 뻐근함 같은 만성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는 10년 넘은 만성 허리 통증이었기 때문에 옴파스를 권해드렸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면 먼저 내 통증이 갑자기 생긴 급성인지 아니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만성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급성이라면 쿨파스를, 만성이라면 옴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파스를 고르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통증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파스는 통증을 줄여주는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스를 올바른 위치에 붙여서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병행해야만 장기적으로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은 다시 굳고 통증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살 이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발을 딛기가 두려워요. 발바닥이 마치 전기가 오듯 찌릿하게 아프거든요. 화장실에 가는 그 몇 걸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넘도록 매일 붙였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네요.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을 지탱하는 두꺼운 띠 같은 조직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죠. 문제는 통증이 느껴지는 발바닥 한가운데는 단단한 뼈와 조직이 많아 파스 성분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영숙 할머니처럼 발바닥 중앙에만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바로 두 군데였습니다. 첫째, 발가락 바로 아래의 볼록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 앞꿈치라고 부르는 말랑말랑한 부위죠. 이곳은 혈관과 신경이 풍부해 파스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둘째, 발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 안쪽 근육 부위입니다. 바로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통증의 근원이 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 두 곳에 파스를 붙여야 비로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발바닥 중앙이 아니라 앞꿈치와 뒤꿈치 안쪽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닷새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놀라워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침마다 고통스럽던 첫발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길이 더 이상 지옥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발바닥 통증은 붙이는 위치 하나만 바꿔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바로 발 스트레칭입니다. 파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족저근막은 늘어나야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아침 첫발에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앉아 발가락을 위로 당겨 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놓습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면 굳어있던 족저근막이 부드러워지고 첫발을 디딜 때 충격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영숙 할머니도 이 스트레칭을 병행하셨습니다. 파스를 올바른 위치에 붙이고 아침마다 발가락 스트레칭을 하신 결과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90% 이상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손주를 부를 수 있어요. 함께 아침 산책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발바닥 중앙에 파스를 붙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파스는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도구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굳어진 근막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한다면 아침마다 두려웠던 그 첫발이 이제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할 사연은 대전에 사시는 78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찌릿하고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타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파스를 10년 넘게 무릎 앞쪽에만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니까 습관처럼 계속 붙이고는 있는데 이제는 지쳐서 파스도 믿음이 안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김 어르신처럼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바로 파스를 무릎뼈 정면에 붙이는 겁니다. 무릎 앞쪽은 단단한 뼈가 있는 곳이어서 파스 성분이 피부 안쪽 깊숙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에는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저는 김 어르신께 두 가지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안쪽 오목한 부위입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안쪽에 주름처럼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곳을 내측 관절선이라고 하는데 무릎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은 압력이 집중되는 부위입니다. 혈관과 신경이 풍부해서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들고 실제 통증 완화 효과도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곳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혈관과 인대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환이 안 된다고 느끼는 무릎 통증은 대부분 이 오금 주변 순환 장애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파스를 붙여주면 무릎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무릎 정면이 아니라 옆이랑 뒤에 붙이라고요? 그럼 앞쪽 통증은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후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절반은 줄었습니다. 전에는 몇 걸음만 올라가도 쉬어야 했는데 요즘은 숨도 덜 차고 무릎도 덜 아픕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정면이 아니라 옆과 뒤쪽이라는 것.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무릎에 파스를 붙이실 때 앞쪽 뼈 위에만 붙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는 반드시 무릎 안쪽과 오금에 붙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에는 어떤 파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급성보다는 오래된 만성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효과를 주는 온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온파스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특히 무릎처럼 관절이 뻣뻣하고 오래된 통증에는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파스를 붙인 뒤 가볍게 무릎을 마사지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단 5분만 해도 파스 성분이 더 깊이 흡수되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도 이 마사지를 함께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자 EKM 산책도 거뜬히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 힘들고 걷기 힘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은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파스의 위치를 바꾸고 온파스를 활용하며 짧은 마사지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76세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파스를 붙여도 시원한 건 잠깐이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아파요. 결국 약을 찾게 되고요. 이제는 파스를 붙이는 게 습관이 됐는데 솔직히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아버님, 파스는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 아주 간단한 걸 더하면 효과가 2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사지입니다. 파스 안에 있는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 겉에 머물다가 효과를 다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스를 붙인 뒤 손바닥으로 35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성분이 훨씬 깊이 스며듭니다. 허리라면 척추 양옆 근육을 따라, 무릎이라면 안쪽 관절선과 오금을 따라, 발바닥은 앞꿈치를 지그시 누르듯, 어깨는 반대 손으로 톡톡 두드리듯 해주시면 됩니다. 박 할아버지도 반신반의하며 따라 하셨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잤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파스를 붙이셨다면 그 위에 따뜻한 손길을 한번 얹어보세요. 단 5분, 그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에 사시는 74세 이순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파스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싼 게 좋다는 얘기도 있고 싼 건 효과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늘 10,000원 넘는 비싼 것만 쓰는데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무조건 효과 없는 것도 아닙니다. 파스를 고를 때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성분. 파스에는 반드시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포장에 소염진통제 혹은 NSAID라는 표시가 있는지 꼭 보세요. 둘째, 통증의 종류. 삐끗하거나 갑작스러운 통증에는 쿨파스, 오래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에는 온파스. 셋째, 피부 타입.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반드시 저자극 파스를 선택하세요.
이순희 할머니도 이 기준대로 고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괜히 비싼 것만 찾지 않아요. 제 통증에 맞는 파스를 고르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파스는 가격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성분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2,000원짜리라도 올바른 위치, 올바른 종류로 쓰면 1만 원짜리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파스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파스를 잘 써도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통증은 돌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거나 무릎을 쪼그려 쓰는 습관이 통증을 키웁니다.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똑바로 앉으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 하루 2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해집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 물은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하루 68잔 조금씩 자주 마시면 관절이 훨씬 덜 뻣뻣해집니다. 김정자 할머니께서도 자세 교정, 걷기, 물 마시기 이 3가지를 꾸준히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파스를 매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엔 하루도 거르지 못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파스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파스는 아픈 곳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선에 붙이셔야 합니다. 통증의 성격에 따라 쿨파스와 온파스를 구분하세요. 812시간만 붙이고 같은 자리는 피하세요. 민감한 피부는 저자극 파스를 선택하세요. 붙인 후 5분 마사지로 효과를 2배로 높이세요. 그리고 올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이 3가지 생활 습관을 반드시 함께 하세요.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습관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노후 3박자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 김세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나는 어디에 붙였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